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2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4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를 읽어보며 난이도 평가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에서 양방향 제하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첫 번째, 제하시험의 원리와 특징. 두 번째, 등가 하중과 말뚝 두부 치마량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 3번, 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는 방법 나왔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봅니다. 도심지 터널 굴착 공사를 위한 지하안전 평가에서 광역적인 지하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역 지하수 해석을 시행한다. 광역 지하수 해석을 위한 수치 해석 방법과 수치 해석에 필요한 조사 및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누수로 인한 하천 제방 붕괴의 원인과 대책, 제방 축조를 위한 성토 재료의 시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4번, 현장에서 구조물 기초의 지지력 및 치마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판 제하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첫 번째는 시험 방법 및 유의사항, 두 번째는 크기 효과, 스케일 이펙트 나왔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균일형 흙댐과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석회댐 CFRD, 즉 콘크리트 페이스트 락필 댐의 공학적 특징과 설계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나툼 터널의 굴착 직후 무지보 상태에서의 북락 유형과 보강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난이도 평가 해봤고요. 이어서는 1번 문제부터 강평 이어가겠습니다. 4교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에서 양방향 제하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를 썼고요. 물어본 문제는 대제목화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요를 제외하고 답안을 서술한 형태입니다. 대제목 1번은 제하시험의 원리 및 특징, 문제 1번 이렇게 표현했고요. 가운데 페이지에 대제목 2번, 등가 하중과 말뚝 두부 치마량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우측에 3번은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부분이고, 자, 여기는 빠졌는데 이게 문제 3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결론으로 답안 작성해 보았습니다. 1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하시험의 원리 부분인데, 제하시험의 원리 부분은 1단 양방향 제하시 시험이 있고, 그리고 다단으로 이제 제하장치 설치해서 제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평 때는 1단 양방향 제하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개요도가 있고 말뚝의 선단부에 제하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시험 위치에 해당되면은 제하장치에서는 아래 위쪽으로 압력이 제하가 될 거고요. 이 압력은 말뚝의 자중에 의한 압력과 밀리지 않으려는 주면 마찰력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측의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첫 번째, 양방향 제하장치에서 제하를 하게 됩니다. 선단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말뚝의 자중에다가 말뚝의 주면 마찰력의 합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말뚝의 주면 마찰력은 선단부 압력에서 말뚝의 자중을 뺀 값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고, 바로 여기에 제하시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단 양방향 제하시는 이 아래쪽에다가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윗부분 보면은 양방향 제하시험의 특징이 나왔고,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표 형태로 서술해 보았습니다. 대제목 2번 보면은 등가 하중과 말뚝 두부 치마량 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축을 하중으로 놓고 세로축을 변이량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 일정 변이량을 정해봅니다. 그 변이량을 1변이량, 2변이량, 3변이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조면마찰력 작용 곡선이 이렇게 구해지고 아래쪽으로는 선단 지지력, 즉 하향의 변이량을 가지는 선단 지지력이 측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변이량이 동일한 지점에 대한 하중 대응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곡선을 작성을 합니다. 이 곡선의 의미는 아래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뚝 선단에서 양방향 제하됨으로 이에 대한 변이를 측정하게 되는데, 측정된 변이는 말뚝 주면의 상향 변이와 그리고 말뚝 선단에서의 하향 변이가 측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등가 하중과 치마 곡선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10mm, 20mm, 30mm 등 간격으로 치마할 때 주면의 용기량 그리고 선단 치마량을 산정을 합니다. 이어서는 각각의 치마량에 대한 총 치마량을 산정한 후에 하중 치마량 곡선을 작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가로축을 하중으로 놓고 세로축을 변이량으로 놓습니다. 이번 그래프에서의 하중은 아래 내용 보시면은 변이량이 동일한 지점의 하중을 합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주면에다가 선단 지지력이 포함된 하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은 1변이량이 나왔을 때 하중을 합산한 그 변이량, 해당되는 변이량이고, 두 번째 하중을 합산한 경우의 변이량, 그리고 세 번째 하중을 합산한 경우에 변이량이 있겠고, 실질적으로 현장 타설 말뚝이 요구되는 허용 변이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변이를 이 그래프 상에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값이 극한 지지력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 두 번째 하중 변이량의 곡선을 위와 같이 작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총 지지력을 산정하는 부분은 허용 치마량에 대해서 말뚝의 극한 지지력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 4교시의 첫 번째 부분 중에 대제목 2번 부분하고 이 대제목 3번 부분은 서브노트에서 조금 빈약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서브노트의 내용을 추가하셔서 다음부터는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4교시의)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심지 터널 굴착을 위한 지하안전평가에서 광역적인 넓은 지역의 지하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역 지하수 해석을 시행한다. 광역 지하수 해석을 위한 수치 해석 방법과 수치 해석에 필요한 조사 및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지하안전 영향 평가에서 사실 수자원 분야 아니면 상하수도 전공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안평은 토질기술사가 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최소한 제가 정리해 놓은 4페이지 정도는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추가적인 자료 이렇게 하셔서 본인화 시키시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광역 지하수 해석을 위한 수치 해석 방법,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의 가운데 부분 보면은 3번 광역 지하수 해석의 결과 활용, 아래에 보시면 4번 수치 해석에 필요한 조사 및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개요 부분은 이렇게 썼고, 2번 부분의 수치 해석 방법 보겠습니다. 수치 해석 시는 첫 번째는 개념 모델을 설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보정 및 정류 상태 모사. 정류 상태 모사라는 거는 정류 상태로 지하수의 해석을 수행하는 걸 말하고, 아래쪽에 세 번째 부정류 상태의 영향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개된 부분의 내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모델 설계에서는 첫 번째,
집수 유역을 설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격자 및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세 번째는 대수층을 설정, 네 번째는 수리 지질 상수를 결정하고, 다섯 번째는 강수량 및 함량률 등의 자료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 집수유역 설정 부분 보겠습니다. 터널 공사는 산계 그리고 수계를 포함한 영역을 구분하여 해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문제에서 터널이라고 전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되도록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거장 등의 대규모 고착 시는 추가적인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격자 및 경계 조건인데, 공사로 인한 영향 범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정밀도 요구에 따라서 망의 간격을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3번, 4번, 5번 순으로 개념 모델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보정 및 정류 상태를 모사하게 되는데, 그 순서는 첫 번째, 현장의 실측 자료를 이용, 두 번째는 수리상수 및 경계 조건을 보정하고, 3번, 민감도 분석을 반복 수행하고, 네 번째는 굴착 이전의 지하수위와 굴착에 의한 지하수위 흐름을 검토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정류 모의, 그 정류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부정류 상태의 영향 분석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굴착 진행에 따른 경과 일별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영향권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 구간 내 지하수 유입량을 검토하게 되고, 세 번째, 인접 주요 민원 및 정천 지역의 지하수 영향을 검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부정류를 모의합니다. 지하수위가 정류 상태이다가 이렇게 굴착을 하거나 혹은 터널을 이렇게 굴착하는 경우는 정류 흐름에서 부정류 흐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정류 해석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광역지하수 해석의 결과 활용 부분 봅니다. 첫 번째, 굴착 전후의 지하수위 하강과 영향권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 굴착에 의한 사업 대상 주변의 지하수위 변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지하수 유동 분석으로 산정된 유입량을 이용할 수 있고, 네 번째, 사업 구간 주변의 관정 또는 지하 시설물들의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본 두 번째 문제, 이제 수치 해석에 필요한 조사 및 시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 자료를 분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기존 자료 분석으로 모자란 부분 또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현장 지하수 조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설계 지하수위를 산정하는 흐름을 가져갑니다. 수치 해석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은 지하수 수리 특성을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중 첫 번째 기존 자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하수와 수자원 정보 체계를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지하수의 변동량, 연간 월갈 변동량 또는 월별, 연별 강우량 등 지하수 수리 특성을 분석 또는 활용하게 됩니다. 우측의 현장 지하수 조사는 지하수의 분포와 그리고 지하수의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키워드와 계어드 위주의 내용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설계 지하수위 설정 부분은 대상 지역 강우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고 및 인근 관측망의 수위 변화량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대상 사업 지역의 설계 지하수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은 좀 많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4페이지 정도는 최소한 정리해서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학습해 보시는 게 많이 도움될 듯 합니다. 2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교시의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과 대책, 제방 축조를 위한 성토 재료의 시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하천 제방의 구조도 및 설계 플로우 차트 나왔고, 세 번째, 누수로 인한 하천 제방 붕괴의 원인과 대책 나왔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4번,
제방 축조를 위한 성토 재료의 시방 조건 기술하였습니다. 대제목 1번의 개요는 전제 조건과 그리고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술을 하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개요 부분인데, 개요 부분은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 물어본 부분에 대한 요약된 문장 형태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조도 및 설계 플로우 차트입니다. 구조도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 설계 기준에서 이렇게 대표 단면대로 가져왔고, 아래쪽 설계 플로우 차트는 보시면은 좌측에 보면은 요거는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하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큰 틀을 잡은 다음에 단면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서 안전 계산을 수행했을 때 예스인 경우는 결정하게 되고, 노인 경우는 이렇게 보강을 해서 다시 설계하는 그러한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내용 봅니다. 누수로 인한 제방의 붕괴 원인과 대책이고요. 개요도를 보시면 좌측 부분에 이렇게 원료 방지턱 또는 수위 조절 부분, 블랑켓 차수, 그리고 세굴 방지공, 이렇게 그라우팅 등이 있고, 우측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시공 시 대책이 주로 되겠습니다. 층다짐이라든지 보강, 그 다음에 배수로를 넣는다든지 단면을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약층 개량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개요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 형태로 붕괴 원인과 대책으로 설명을 하는데, 또 이제 구성 부분에 따라서 제체 누수 부분, 그리고 지반 누수 부분, 이 부분은 누수라기보다는 이렇게 붕괴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붕괴로 바꾸고 이렇게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우측 페이지 보면은 성토 재료의 시방 조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천 설계 기준에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상 재료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투수 개수는 K는 10의 -3승 cm/s보다 작아야 되고요. 세 번째, 활동 방지 목적으로 전당 강도, C 파이 등이 커야 되고, 네 번째는 시공성이 양호해야 됩니다. 이하 주요한 시방 조건을 정리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3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가교시의 4번 부분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물 기초의 지지력 및 치마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판 제하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썼고, 물어본 문제는 마찬가지로 대제목화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PBT 시험의 목적, 3번 PBT 시험 방법, 문제 1번이고요. 가운데 페이지 4번 PBT 시험의 크기 효과, 스케일 이펙트 해서 문제 2번,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시면 PBT 시험 시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 문제 1번에 대한 추가 내용이 되겠고, 아래 부분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평판 제하 시험은 집안에 설치된 제하판에 단계별 하중을 가하면서 치마량을 측정하여 하중 치마 곡선을 통해서 지지력 특성을 구하는 시험이다 되어 있습니다. 2번 목적을 기술할 수 있고, 3번 시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법 첫 번째는 사전 제하, 두 번째는 단계 하중 제하, 세 번째 결과 정리에 의해서 지지력 특성을 산정하게 되고, 특히 하중 치마 곡선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 형태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의 스케일 이펙트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 이펙트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썼고, 두 번째는 보정 방법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좌측의 발생 원인 부분은 이렇게 압력구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실 수가 있겠고, 플레이트, 그러니까 PBT 시험의 평판하고 실제 구조물의 요 크기 차이로 압력구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 내용의 개요도가 되겠고, 우측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하판과 실제 구조물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지지공력의 범위가 상이함, 즉 달라짐. 자, 두 번째,
지중력 범위에 따라 지지층, 지하 수위에 적용이 상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지력과 치마량이 변화하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케일 이펙트를 보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래 표와 그래프와 키워드 위주로 기술을 해보았고요. 이어서 우측 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 부분인데 우측에 개요도가 이렇게 나오고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시험 대상 위치의 지층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제합판 및 실제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 즉 스케일 이펙트 얘기를 다시 한번 써줬고, 세 번째 근입 심도를 고려해야 되고, 네 번째 지하 수위 영향을 고려한다. 추가적으로 평판제하 시험은 즉시 치마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밀 치마량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내용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답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4교시의 5번 보겠습니다. 균일형 흙댐과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석계댐, 즉 CFRD의 공학적 특징 및 설계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균일형 흙댐이 아니고 락필댐이었다면 수험자분들께서 쉽게 답안을 쓸 수 있었을 텐데, 하필 균일형 흙댐을 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제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균일형 흙댐과 CFRD의 개요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균일형 흙댐과 CFRD의 공학적 특징 비교, 그리고 네 번째 균일형 흙댐과 CFRD의 설계 검토사항 나옵니다. 개요 부분은 흙댐과 그리고 CFRD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어서 2번 개요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윗부분 균일형 흙댐을 보면은 댐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불투수성 존으로 이루어지고 일부만 이렇게 투수성 존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겠고, 하부 측에는 이렇게 개량된 형태로 베이스 드레인이 설치가 됩니다. 반면에 여기 아래쪽에 CFRD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부 측에 프린스가 있고, 프린스를 기대서 이렇게 차수벽과 차수층 지지존이 형성이 되고, 배면 쪽으로는 암석 재료가 이렇게 축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프린스와 차수벽 쪽에는 일부 이렇게 불투수존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요도는 꼭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의 특징 비교 보겠습니다. 좌측은 균일형 흙댐, 우측은 CFRD로 뒀고, 우선 재료 강성 부분 중에서도 투수층과 차수층을 이렇게 비교를 했고, 역학적 거동과 사면 안정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균일형 흙댐의 투수층은 자갈, 모래 등으로서 CFRD에 비해서 작다. 그리고 차수층의 변형 개수는 점토를 주 재료로 하기 때문에 변형 개수는 작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거동은 이제 크다, 이제 불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사면 안정성 역시도 불리한 편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4번 물어본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설계 검토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균일형 흙댐, 두 번째 우측 페이지는 CFRD에 대한 부분 썼습니다. 균일형 흙댐 같은 경우는 설계 검토 사항과 시공 관련 설계 검토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설계 검토 사항으로는 지반조사 부분이 있는데, 지반조사 시는 지반조사 심도는 댐 높이의 반 이상, 그러니까 2분의 1배 이상으로 지반조사를 하고, 숙제 재료의 선택, 그리고 기초 설계 및 표준 단면 설정 등의 검토 사항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 시공 관련 부분도 키워드 위주로 기술을 합니다. 우측 페이지 CFRD의 설계 검토 사항 보면은 첫 번째는 기초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프린스 설계 부분, 표준 단면 설계, 차수벽 설계, 안정 계산과
계측 설비에 관한 내용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기술하는 형태를 가져가 봤습니다. 5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교시의 마지막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나툼 터널 굴착 직후 무지보 상태에서의 복락 유형과 보강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나툼 터널 굴착 단계별 복락 특성에 대해서 썼고요. 가운데 페이지의 대제목 3번 나툼 터널 굴착 직후 무지보 상태에서의 복락 유형과 보강 대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의 가운데 부분 4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왔습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나툼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 복락은 굴착 직후 무지보 상태의 막장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실질적으로는 80%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복락 유형은 슬라이딩 페일러와 시어 페일러 등이 있다라고 개요 부분 써줬습니다. 1번 구간, 1번 구간 이렇게 개요도 보시면은 1차 지보재가 설치되지 못한 요 막장 부분이 되겠고요. 1번 부분. 1번 부분은 아래 내용을 보면은 막장면에서 붕괴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 부분은 상반이 굴착된 부분에 1차 지보재만 설치된 부분이 되겠고 아래 내용 보시면 상방 구간에서 붕괴되는 경우고 요 아래 개요도 보시면은 요 하반이 이렇게 침하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1차 지보재가 완료됐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하반을 굴착하는 단계가 되겠고 3번 하반 굴착 구간에서의 붕괴가 되겠습니다. 주로 축벽으로 이렇게 붕괴되는 형태를 가집니다. 마지막 4번은 1차 지보재가 완료되고 2차 지보재 설치 전에 인버트가 폐합된 부분에 대해서 파괴가 발생한 형태고요. 아래 4번 보면 인버트 폐합 구간에서의 붕괴, 즉 4번 인버트 부분이 폐합된 요 단면이 안으로 밀려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어본 문제는 지금 1번 단면, 즉 굴착 직후 무지보 상태에서의 복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쓰기 전에 복락을 단계별로 정의하고 우리가 쓸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정리한 그러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제목 2번의 내용은 우리가 기술해야 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터널 전반에 대해서 공정을 기술하고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키맵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물어본 내용에 대한 답입니다. 무지보 상태에서의 복락 유형과 보강 대책입니다. 중제목 1번은 붕괴 위치, 즉 붕괴 유형에 대해서 기술했고 두 번째는 붕괴 유형, 그리고 우측 페이지는 보강 대책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첫 번째 붕괴 위치에서 첫 번째는 막장이 붕괴되는 경우 우측 개요도를 보면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측면이 붕괴되는 경우 마찬가지 개요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막장 붕괴 보시면은 불연속면의 방향이 터널축과 직교하는 경우, 자, 이런 부분이죠. 불연속면의 방향이, 즉 이렇게 직교하는 부분 이거나 또는 경사가 20도에서 40도 상향, 자, 요 경사를 말합니다. 20도에서 40도 상향인 경우, 지층을 굴착하는 경우 막장이 이렇게 붕괴되더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측면 붕괴 같은 경우는 불연속면의 방향이 터널축과 거의 평행한 경우, 경사가 굴진 방향과 거의 평행할 경우 이렇게 측면 붕괴가 발생이 됩니다. 붕괴 원인도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우측 페이지에 보강 대책 보겠습니다. 보강 대책은 크게 첫 번째 천정부 보강 방법, 두 번째 막장면 안전공법, 세 번째 지하수 배제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좌측의 개요도 부분과 그리고 요 각 보강 공법에 대한 상세 내용, 보강을 하는 공법명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결론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질 및 기초길사 132회 4교시까지 강평을 마쳤고 결과적으로 132회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굴아빠의 강평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